안녕하세요. 최슬리 AI 구독자 여러분. 최슬리 AI 업데이트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저녁 8시 46분에 촬영을 합니다. 자, 최슬리 AI 주요 증시 진단 및 AI 전략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코스닥 0에서 40, 코스피 40에서 70, 그리고 나스닥 40에서 70. 그래서 코스피 제외하고는 지금 미국 시장 다 약세장이고요. 코스닥도 약세장. 특히나 이 코스닥은 0에서 40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AI 진단에서 나오는 편입비가 40에서 70이면 시장 에너지 회복되기 전까지 편입비 40에서 70% 사이 보수적 운용 전략, 그리고 코스닥은 0에서 40으로 떨어지면서 상승 추세 복귀 전까지는 위험 관리 전략. 요게 이제 4월 들어서면서 나왔던 AI 진단이고요. 그러면서 4월 8일이었죠.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거기서 이제 바실리 신호가 발생을 하면서 이 약세장에서는 안정형 신호에서 신호가 뜰 때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약세장에 갔을 때는 안정형이 거의 바닥을 굉장히 잘 맞춥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최바닥에서 신호가 발생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최근 1년 차트로 보면 신호 발생일이 이렇게 4월 8일, 4월 9일 시그널 발생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굉장히 지수가 많이 반등을 했고요. 코덱스 200으로 수익률 보는 방법, 여기 바실리 신호 수익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수익률에서 이번에 안정형 신호에서 코덱스 200을 제어해 보면 4월 9일 날 발생을 했고, 지금 코덱스 200으로 수익이 9.38 났으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로 조회를 해보면 그러면 19.19% 났고, 클릭을 해서 보면 요때 신호가 났고 지금 최대 수익이 19% 나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 이렇게 희미하게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희미하게 초록색으로 나오는 게 외국인 현선물 지표입니다. 야, 이번에 보면 외국인들이 그죠? 굉장히 팔았어요, 보니까. 자, 이 부분이 외국인이 그러면 어느 정도 팔았는가? 이 외국인 현선물 동량을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 현선물 동량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 판 건가? 지금 보시는 게 23년부터 쭉 보고 계시는데, 이 파란색 바 차트가 꽤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이걸 갖다가 최근 3년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요 밑에 날짜를 2019년부터 한번 볼까요? 2019년부터 지금 오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여기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도 외국인이 얼마나 팔았는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외국인 순매도 합계가 6,500억, 6,70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숫자 보이시죠? 외국인 순매수 합계. 이게 20일 평균이 7천억이니까 20일 동안 7천억을 매일같이 팔았다고 하면 2724 해가지고 14조를 때려 팔은 거다, 그죠? 그 정도로 때려 팔았는데, 지금 이번에 보시면요, 코로나 때보다 평균 매도가 더 많아요. 지금 어느 정도만 보시면 마이너스 8,317 나오죠. 외국인 순매수 합계.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하게 때린 겁니다. 8,600억까지 나오네. 그러니까 20일 동안 8,600억을 때려 팔았으니까 28이 16 해가지고 29, 18. 그러니까 최근 20일 동안 한 20조 한 10, 29, 18, 한 17조를 때려 팔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판 겁니다. 그래서 최근 1년으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매도가 엄청난 매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올라간 거 보세요. 외국인이 이렇게 때려 파는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바로 앞전에도 여기가 아마 8월 5일일 건데 요때 패닉 셀링 지표 나오고 그죠?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더 때려 팔매도 불구하고 빠르게 반등 들어갔습니다. 그죠? 지금도 비슷한 모습으로 반등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리 신호가 참 대단한 게 최근 1년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안정형 신호거든요. 이 안정형 신호에서 신호가 발생하면 항상 이렇게 좀 급반등을 했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안정형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있는데요. 코덱스 레버리지로 들어가서 안정형으로 수익을 낼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로 다시 조회를 해볼게요. 2025년이고 그리고 작년에 2024년인데 24년에 안정형에서 신호가 발생했을 때 24년 1월 17일 한 달 만에 20% 수익이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최대 수익은 뭐 44.9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짧게 승부를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때 20.64 나왔고 그리고 요 8월 5일 날 들어가서 최대 수익이 8월 21일 날 나왔잖아요. 그러면 15,700원에서 18,870원에서 19.96%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20% 수익이 나왔다고 보면 되고 9월 11일 들어가서 그 다음 최대 수익률이 불과 또 한 보름 뒤에 나왔으니까 요때도 11.97 나왔네요. 안정형이라고 다 20% 수익을 먹고 나오는 건 아니다. 그죠? 저도 지금 해보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10% 뛰기는 다 성공하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 1월 17일 20% 나왔으니까 10% 가능했고 8월 5일도 가능했고 9월 11일 들어간 것도 가능했고 24년 11월 달에 들어간 것도 결국은 수익 내고 나왔고 24년 11월 달에 들어간 게 요때쯤 아마 2월 달쯤 한 3개월 만에 수익을 내고 나왔겠네요. 13,000원에서 17,000원대까지 갔으니까 그죠? 제가 이 신호를 이래저래 공부를 해보면서 워런 버펫의 연평균 수익률 그리고 피터 린치가 29% 연평균 수익 냈거든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29% 수익 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됩니다. 연평균 29%.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바실리 신호 공격형 안정형 이런 걸 가지고 연평균 25%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됐다. 그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렇게만 레버리지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보통 헤지 펀드들이 한 300% 레버리지를 쓰는데 최대 손실이 300% 레버리지를 써서 내가 1억으로 3억 정도를 질렀다고 하면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뭐 3억 원어치 사서 10% 먹고 나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으로 3천 버는 거니까 완전히 한 방에 30% 버는 건데 그런데 반대로 3억을 질렀는데 33% 손해나면 로스컷 청산 당하죠. 청산. 로스컷이 아니라 클리어런스 당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또 한 번 레버리지를 쓴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 최대 손실을 다 체크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코로나 때 2월달, 3월달 그러고 나서 막 45%씩 1개월 만에 손실이 이렇게 나거든요. 이런 거 보면 레버리지 300% 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요때 코로나 때 2월, 3월 이때는 월간 전략에서 요렇게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체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좀 잘렸는데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최대 손실로 나오죠. 자, 그걸 보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 현선물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와
굉장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 예, 요걸 좀 보여드렸고요. 네, 보시다시피. 자, 그 다음에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시장 지표 들어가서 외국인 옵션 만기 포지션. 이게 굉장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들이 3, 6, 9, 12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 때문에 좀 잘 안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반면에 1, 2, 4, 5, 7, 8, 10, 11 요 옵션 만기 때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두리 시장을 가둬놓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이번에 지수가 많이 밀렸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안 꺾네. 예, 그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 최대 수익 구간으로 다시 끌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5월 둘째 만기에 끝나면 가만히 냅뒀는데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114억을 버는 겁니다. 여기 만기 손이라고 해놨죠. 지금 335면 2533 이고, 자, 어디서부터 손해가 나나 보면 350 넘어가면 손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350이 어디냐면 2647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오늘도 보면 풋옵션을 많이 때려요. 지금 보면 이 옵션 포지션을 보면서 외국인이 어떤 스탠스인가를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시장이 빠지면 1000억, 1500억, 1800억, 2000억 막대한 손실이 나오게 되죠. 여기 굉장히 그 슬로프가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떨어지는 거 별로 걱정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올라가도 손실이 어느 구간 되면 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콜옵션을 매도 때려놔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시 요 밑에 보시면 올라가면 또 이익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가격 콜옵션도 또 많이 사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당장은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지금 여기 만기 손익이 빨간색 선이 4월 17일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손익 구간이 약간 오른쪽으로 쉬프트 했어요. 그죠? 보시면. 예, 쉬프트 했죠. 얘네들이 풋옵션을 많이 때리고 하면서 이 만기 손익 구도가 4월 23일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4월 17일에 비해서, 그죠? 4월 17일에는 손실이 나는 구간이 305였는데 지금 4월 23일 되면서 316으로 이렇게 많이 옆으로 옮겼어요. 이 옮기게 된 이유가 풋옵션에 연락이 때렸다는 거죠. 떨어지면 이익이 나는 풋옵션을 연락에 지금 때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가 여기 콜옵션 부분인데,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누웠어요. 이걸 보면 콜옵션에서 매도를, 이쪽 매수 잡은 걸, 외가격을 매수 잡은 걸 좀 꺾었네요, 보니까. 매수를 꺾었기 때문에 반면에 이익은 조금 더 올라가도 요 박스 구간에서는 이익이 조금 더 나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은 짧은 변동성에 외국인이 아까 현선물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때려 놨잖아요. 그랬는데 지수는 반등이 들어갔는데 옵션을 하는 선수들의 포지션을 봤더니 얘네들은 지금 요 박스권 안에서 시장이 끝나는 걸 원하는 포지션으로 만들어 놨다. 이 박스권이 얼마냐? 316이면 2390, 그리고 위로는 350이니까 2650. 네. 그리고 웬만하면 떨어지는 것보다는 얘네들은 약간 위에서 끝낼수록 좋습니다. 이 밑으로 밀리잖아요. 엄청 후달릴 거예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 가파른 절벽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상태다 보시면 되고, 자, 바실리 공격형 신호 이번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안정형 신호 좀 전에 보셨듯이 안정형 신호도 최근에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죠?
안정형 신호에서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공격형 신호에서 저번에 요 4월 3일 날 들어간 게 마이너스였었는데 보니까 (4월 3일) 신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형에서 나왔던 신호가 여기 나왔는데 밑으로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빠르게 올라오면서 신호가 발생했던 구간이 4월 3일 15,165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가격이 얼추 비슷한 15,155원 됐네요. 15,000 아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얼추 15,155원. 처음에 공격형 신호에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본전이 됐습니다. 최대 손실은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를 들어갔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이너스 16%까지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그 활용법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바실리 신호가 좋은 이유가 최대 손실이 지금 보시면 25년 들어와서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면 최대 손실률 보면 마이너스 20%를 안 넘어가네요. 보니까 그죠? 네, 이런 상황이고 2월 달에 들어간 거 10% 수익 나왔고 3월 달에 들어간 거 또 1.99로 수익 내고 나왔고 그 다음에 4월 3일 날 들어갔던 게 마이너스 16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본전이 됐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올해만 두 번 벌써 20% 수익이 나왔고 4월 3일자에 들어갔던 거나 본전이 됐고 그 이후에 4월 4일, 4월 7일, 8일, 9일 날 들어간 신분이 계시다면 14.85, 15. 그래서 우리 체슬리 인턴분 중에 이 체슬리 AI를 쓰시는 분이 요때부터 나눠서 분할 매수를 코덱스 레버리지 분할 매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신호 나왔다고 해서 그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한 이틀 3일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했으면 그러면 여기 4월 7일, 8일, 9일 들어간 거는 전부 다 10% 이상 수익이 이미 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시장 지표 중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번에 보면 지난 9월 5일, 작년 9월 5일 이후로 요 EPS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또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번에 반등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EPS가. 이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겨울이 끝났다. 반도체 쪽이 앞으로 1Q 이번에 되게 비수기였는데 실적이 다 좋게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두. 네, 그러면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밑에 코스피도 반등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렇게 초록색 이익 추정치가 이익이 EPS가 이렇게 변동이 되게 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는 S&P 500하고 S&P 500은 보세요. 완만하게 계속 우상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좀 투자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가는 게 맞지만 좀 전에 보셨듯이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떻게 쇼트 트랙처럼 매매를 해야 된다. 요 주기가 지금 10년, 2015년부터 10년 차트거든요. 10년 동안 이렇게 세 번의 큰 상승과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2, 3년 주기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다. 1, 2년 정도 상승 사이클에서 수익 내고 1년 다운 사이클에서 방어하고 상승 사이클에서 수익 내고 하락 사이클 방어하고 상승 사이클에 수익 내고 하락 사이클 방어하고 그렇게 쇼트 트랙처럼 좀 방망이 짧게 잡고 매매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빠진 거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잘 안 빠졌는데 달러 인덱스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은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물 이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뭐 말도 안 되는 관세 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좀 안정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약간 꺾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빅스 한번 볼게요. 빅스 이번에 무시무시하게 올랐었죠.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올랐다가 꺾이고 떨어지는 중입니다. 이 장기 차트 보시면요. 이렇게 작년이 이게 8월 5일이겠죠. 이렇게 하고 떨어질 때 다시 여기서 뭐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빅스가 피크아웃 쳤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냐? 여기 16대이잖아요. 여기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이까지 내려올 때까지 저는 이번에 미국장도 다시 강세장에 반등장에 돌입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의 기준금리 잠깐만 보시면요. 2018년도에서 19년 요때 지금 이번에 빠진 모습이 2018년 10월, 11월, 12월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저는 비슷한데 요때 금리하고 트럼프의 무역전쟁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쳤는데 금리 인상을 딱 멈추고 나니까 S&P 500이 가파르게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금리 3번 내렸고 동결인데 이번 6월 달부터 금리가 또 3번 더 내려오잖아요. 이때 2019년도에도 하나, 둘, 셋 내려가면서 미국의 주식이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앞으로 또 3번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시장은 이때 2019년처럼 다시 강한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AI 신호 이것저것 나온 거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AI 전략에 따른 요 편입비 있잖아요. 요 편입비 구간에 따라서 공격형 신호, 안정형 신호를 이 편입비에 따라서 신호를 자율적으로 변경해서 보여드리는 그 차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BOD 차트, 바실리 차트 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 신호가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호는 아마 5월 초중반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약세장에서는 안정형으로 딱 도망갔다가 그리고 강세장에서는 또 공격형 신호를 로 가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신호가 아마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체슬리 AI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